자, 모의고사 항공전자 법인 조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세 관리해가지고 5문제가 나왔습니다. 5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보니까요 2021년도로 돼 있네요. 이 문제는 AT 사이트에서 요번에 8월 달에 변경되는 시험에 맞춰가지고 3문제씩 모의고사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요. 요 자료실에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실이 어디 있느냐. 화면을 조금 키워봐야 되겠다. 자, 해서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자료실에 가보시면은 요 AT 비대면 시험 자료실 해가지고 여기서 받은 겁니다. 여기. AT 자격시험 비대면 시험 문제 출제 방향 해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이 모의고사 여기 들어가 보면 유형별로 3문제씩 들어있었고요. 일단 그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겠고, 자, 그 문제 중에서 법인 조정 문제가 5문제가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이 접대비부터 나왔잖아요. 접대비.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요. 이 법인 조정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법인 조정. 네. 잘 들어왔죠? 그러고 네. 나서 요 상황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 우리 회계 쪽 있죠? 회계 쪽. 결산을 해가지고 회계 쪽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이러한 재무제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 법인 조정 쪽에서 바로 여기 있던 표준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가 열었을 때, 바로 열었을 때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회계 쪽에서 이 재무상태표 결산 다 끝나고 나면 12월 달 한번 찍어주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표준용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 한번 눌러주셔야 우리가 법인조정 쪽에 이 표준 재무상태표 쪽으로 자료가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재무상태표에 표준용 이거 한번 12월 달 딱 눌러가지고 읽어오시는 거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 조정 쪽으로 자료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할 것은 없어요. 현장에서 일하실 때는 회계 쪽에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산 다 끝나고 나면 꼭 여기 법인용이라고 써진 거 보이시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주셔야 요 법인 조정 쪽에 손익계산서 쪽에서 보이거든요. 만약에 여기 숫자가 아무것도 없다. 새로 불러오기를 찍었는데도 불러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뭘 의심해야 된다? 손익계산서 쪽에 여기서 12월 달 누르고 표준용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은 요 조정 23가지 중에서 1번이 바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요것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스타트예요. 이거부터 하는 건데 지금은 이 과목별 세무조정에 접대비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접대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서대로 사실은 여기 있던 수익금액 조정 이 4가지 이 4가지를 익히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감가상각 5번 하고 옆으로 내려와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부터 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요.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얘네들은 보시면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요건 잘 나오죠. 요것도 잘 나오고 여기도 잘 나와요. 그러나 얘네들 잘 안 나오거든요. 감가상각은 참 잘 나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 5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것만이 법인세 관리 나오는 것만 갖고 하기에는 시험 준비를 넉넉하게 충분히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21회부터 시작해갖고 현재 이번에 53회까지 시험 봤죠. 우리가 보는 게 네. 54회잖아요. 그걸 다 준비를 해갖고 사실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몇 문제만 풀어갖고 가시면은 굉장히 문제를 조금은 많이 다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요 수업 끝나면 이걸 보내드리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뒤쪽에 보시면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해갖고 방금 여기 작성했던 이 순서 있죠? 이 네. 순서대로 이게 다 작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럼 접대비라고 하는 걸 조정하기 전에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잠깐 들어가 보시게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와 주셔가지고 여기를 잘 보시면은 자, 여기 항목을 딱 찍었을 때 두 종류가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매출이 보이고 있고 하나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두 가지가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왜 작성을 하는 거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이 회계 쪽에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어요. 그랬는데 이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요. 법인 조정은 세법 기준이에요. 그래서 서로 뭐가 다르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이 회계 쪽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했고 이 법인 조정은 다시금 세법 쪽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거든요. 그걸 법인 조정이라고 해요. 자, 이해는 되시죠? 이 부분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요 상태에서 자, 지금 우리가 불러와진 이거는 뭐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와진 거는 이 회계 쪽에서 작성하신 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상에서 작성했던 매출액이 여기 들어왔는데 혹시 중간에 요 더해줘야 되는 항목이 있으면 더해주셔야 되고요. 요 세법 기준으로 혹시 뺄 게 있으면 또 빼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서식이다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경은 씨, 네. 고은 씨, 네. 네, 고은 씨도 마이크 되시네요. 자, 혹시 고은 씨 이거 지금 녹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앞에 한 5분 정도 못 들은 거는 수업 끝나고 한번 보셔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요 상단에 손익계산서 회계 쪽에서 작성했던 매출액과 이 세법 쪽에서 작성해야 되는 세법 쪽의 매출액으로 서로 조정하는 서식인데 요 매출을 딱 찍어주신 다음에 요 부분이 이미 작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안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접대비 조정하려면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가지고 이게 들어와 있는 건데 요런 식으로 매출 조회를 딱 찍으시면요. 요렇게 400번대로 시작하는 애들 있죠? 400번대 시작하는 애들을 콕콕 찍어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매출 금액 1839426 빵빵빵 그 다음에 또 밑에 와서 매출 찍고 또 가서 조회하셔서 상품 매출 해서 또 여기다 212000000 해서 딱 넣어주시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쪽에 또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기는 해요. 혹시라도 영업의 수익 중에서 부산물 매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비익으로 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넣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걸 왜 하느냐? 지금 접대비 조정하는데 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들어왔느냐면은 접대비 조정할 때는요. 여기 있던 이 금액 보이시죠? 자, 이 금액이 네. 지금 제품 매출 금액하고 방금 보셨던 무슨 금액하고 상품 매출 금액하고 두 개 보태진 금액이에요. 여기 위에 두 개 더해진 금액인데 그 금액을 제가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자, 접대비 조정할 때는 요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잠깐 들어왔던 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 표시 눌러주시겠고요. 하셔도 되고요. 이미 여기 작성된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해하고 나왔고 접대비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접대비. 자,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이 세 번째 거 딱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상단에 이 세로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삭제 후 불러오기 혹은 추가로 불러오기 해가지고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삭제 후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거 있죠? 수익 금액, 요 매출액 금액 2051426 빵빵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예, 만약에요, 방금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에 이거 안 넣었으면 여기가 자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0인 거예요. 이거 불러와봤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접대비 조정을 하려면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작성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좀 그 얘기죠.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지금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여기를 세로 불러오기를 딱 찍어주시면은 매출액도 들어왔지만요.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전표에서 분개하실 때 접대비로 해가지고 분개하신 애들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원장조회 하시면은 자, 원장조회를 눌러가지고 813번이 접대비거든요. 코드번호 813번을 딱 넣어가지고 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적요번호가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적요번호. 이게 다 적요번호거든요. 두 번 톡톡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요가 1번으로 접대비는 무조건 신용카드를 써야 돼요. 법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안 썼다. 현금 같은 걸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조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접대비는 카드를 쓰셔야 돼. 개인 카드가 아니에요. 개인용 카드가 아니고 회사 법인 카드를 쓰셔야 접대비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코드 번호를 보시면요. 다 1번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1번으로 들어간 애들은. 근데 조금 내려다 보면은 내려갖고 보시면요. 빠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코드가 빠진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조정 대상이 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코드 적요가 빠진 애들. 여기도 보시면 적요 번호가 몇 번이에요. 여기도? 예, 4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빠져 있거나 1번이 아닌 다른 번호 있는 애들 있죠. 요 8번 같은 경우는 공연 등 문화예술 접대비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8번은 비어 있거나 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지 1번이나 8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취소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요. 접대비 중에서 방금 애들을 싹 끌어와요. 이렇게 싹 끌어와가지고 그 중에 신용카드 안 쓴 금액들은 알아서 이제 자기가 잡아주는데 자, 맨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요거 접대비 요런 조정하는 거는 불과 5분도 채 안 걸려요. 알기만 안다면 되게 간단한데 첫 번째 순서가 새로 불러오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아니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문제를 읽어보시잖아요. 많이 풀다 보시면요. 딱 보자마자 이거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게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수행 과정 1번에 항상 이 순서가 잘 나와 있어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경조사비 등 설정에서 적요 번호를 입력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해야 돼. 적요 번호부터.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겁니다. 요거. 가운데 토막에 경조사비 등 설정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네. 자, 이거부터 누르셔야 돼요. 불러오기가 순서가 아니고 이거 눌러서 잘 보시면요. 경조사비는 크게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자, 경조사비가 있고 문화접대비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디 가서 거래처 사장님들끼리 뭐 술 마시는 그런 곳이 아닌 이런 영화 보거나 혹은 뮤지컬 관람을 하거나 이런 공연 등을 보게 되면은 공연 쪽도 발전이 있겠고 건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사용을 했을 때도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 접대비 한도에서 조금 더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조사비가
하나, 1번, 2번 해외 접대비. 그래서 연천 증수, 영수증, 수취분까지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를 보시면 문화 접대비. 그래서 잘 보니까요. 문화 접대비는 지금 적요 8번으로 아까 해놨다고 돼 있죠. 그쵸? 우리 가서 아까 보니까 8번짜리 하나 보였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요. 이렇게 문화접 대비 혹여 신용카드 사용한 거 8번 이렇게 찍어주라고. 여기도 8번 해가지고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현금 혹은 대체 적용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88 꼭 이거 먼저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 써 있어. 문화접 대비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적요 2개를 88로 꼭 찍어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요.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 아까하고 금액이 확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900 얼마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460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순서가 뭐다? 적요부터 먼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주신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기능이에요. 기술이 아니고 기능인지라 운전면허 그 취득하실 때 열심히 자 연습하시면은 누구라도 나이 드시더라도 운전면허 취득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해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거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찍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순서가 자 내용을 보시면요. 이 수익금액 중에는 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8,5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친인척을 말하는 건데 일반 수익금액하고 여기 또 특수관계인 금액이 있어서 여기다가 8,500을 딱 써주셔 보세요. 이렇게 딱 써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반인하고 거래 금액하고요. 이 특수관계인 거래 금액하고 2개가 합쳐갖고 이 금액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여기 갑질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잠시 후에 접대비에 대해서 이 한도라는 금액을 계산할 건데요. 한도 금액을 계산할 건데 중소기업은요. 기본 베이스가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 기본이에요. 접대비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을 접대비 일단 한도 기본 금액으로 다 갖고 가거든요.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으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100억 원을 넘으면 매출액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 수입 금액하고 또 특수관계자 금액하고 달라요. 계산하는 방식이. 계산하는 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여기서 해주셔야 돼. 일반하고 특수관계인하고.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금액을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이 회계 쪽에 오셔가지고 요 매출하고 관련해갖고 제품 매출 혹은 상품 매출 속에서 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 찍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1번이 상품 매출이잖아요. 딱 찍어갖고 보시면서 여기 이제 특수관계인 어떤 회사 하나를 알려준단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찾아가지고 거기는 별도로 계산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알려줘 버렸다. 8,500이 있다고 알려줘 버렸다. 이러면은 굉장히 쉽게 가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 부분도?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때 이 접대비 부분을 봤더니 6,356만 4,500원이라고 813번으로 돼 있는 금액 합계가 이 금액이래요. 가볼까요? 여기 원장 조회하셔가지고 813 찍어서 접대비로 해갖고 쭉 내려갖고 봤더니 전체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63, 564, 500 방금 보셨던 63, 564, 500 이해되시죠? 여기도 네. 전체 금액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금액 중에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게 180만 원이 있대요. 현금 지출했대요. 그러면은 요 6번 칸에다가는
이 접대비 중에서 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있죠.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대손 접대비 요겁니다.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제가 순서대로 해 놓은 거죠. 1번에 보시면 적요부터 일단 잘 집어넣고 2번에 보시면 불러오기를 수익금액 명세 개정된 금액 특권자 거래 금액 이런 거 거래처 원장 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1단계로 맨 처음에 해주셔야 될 1단계 부분이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에 지금 들어가야 될 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단계가 3가지 3단계로 돼 있어요. 접대비는 조정이. 그 중에 1단계가 뭐냐? 첫 번째 요겁니다. 증빙을 안 받았어. 증빙 안 받으면 무조건 조정 대상이에요. 증빙 불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적 경비. 그치, 사적 경비. 그래서 이 두 가지. 증빙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사적 경비 이러한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접대비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표이사 개인 사용분 180만 원이 있어요. 자, 증빙 불비 하고 사적 경비 이게 바로 1단계 조정이에요. 1단계 조정. 여기다가는 사적 경비로 180만 원을 일단 써야겠죠. 이렇게 딱 써주세요. 여기를 딱 쓰고 나시면은 전체 금액에서 180이 빠져가지고 요만큼이 만들어져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증빙 불비가 있었나, 증빙 안 받은 거 있었나 하고 봤는데 그런 멘트는 없었네요. 그러면은 이건 180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를 180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자동으로 고쳐졌지만 밑에 하단부, 자, 밑에 하단부를 보시면요. 180만 원이 안 빠졌어요. 그래갖고 접대비 자,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요건데 맨 밑에 16번을 보시면요. 오히려 이 금액이 더 커요.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16번은요. 사적 경비하고요. 증빙 불비. 무조건 여기 있던 이 금액 다 빼는 거예요. 180을 무조건 다 빼야 돼요. 다시 한번 16번은 뭐하고 뭐를 뺀다고요? 증빙 불비하고 사적 경비. 여기 있던 금액 2개 다 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적 경비 180밖에 없어갖고 결론은 지금 180밖에 안 빼지만 만약에 여기 있던 이 금액 180이 이것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이 100만 원 증빙 불비로 해갖고 100만 원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금액은 얼마로 써주셔야 된다고요? 280만 그렇죠. 원. 280만 원. 그럼 밑에 여기 16번에서 빼야 되는 금액도 얼마 빼야 된다고요? 280만 원. 그렇죠. 그런데 15번은 그럼 얼마를 빼야 되냐면요. 15번은 신용카드 미사용만 빼야 돼요. 자, 헷갈려요. 왜냐면 요 16번은 2개 다 빼야 된다고 그래서 280을 빼지만 여기 15번은 신용카드 미사용을 빼야 돼가지고 만약에 180이 자, 180이 사적 경비이긴 한데 신용카드로 체크를 만약에 신용카드로 했어요. 신용카드 썼어요. 그리고 이 100만 원이 증빙 불비인데 증빙이 당연히 불비니까 신용카드 안 쓴 거니까요. 100만 원만 빼는 거거든요. 여기 15번에서는. 자, 지금은요. 헷갈리시니까요. 다시 가볼게요. 여기 있던 16번 금액에서 180 당연히 빼야 되고요. 16번 2개 다 뺀다. 증빙 불비, 사적 경비 다 뺀다. 그 다음에 여기 15번은 뭐만 뺀다? 15번은 신용카드 안 쓴 거. 그래서 증빙 불비만 빼시면 되거든요. 증빙 불비만 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여기가 180만 원이 현금으로다가 쓰신 거기 때문에 여기도 180, 여기도 180을 빼야 돼요. 자, 빼볼게요. 자, 460만 원에서 180을 딱하니 빼셔가지고 차이 나는 금액만 쓰겠습니다. 460. 여기 280으로 고칠게요. 280으로.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63564,500에서 또 180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1764,500입니다. 이 숫자 두 개 고치는 거 이해가 확실히 됐나요? 네. 네, 잘하셨어요. 이건 15번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여기는 16번. 16번도 결과적으로는 63, 아까 564, 네, 564, 500에서 180을 다 뺀 거긴 하지만 금액이 뭐 61, 764, 500이긴 한데 약간 다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여긴 증빙불비하고 사적경비 다 두 개 다 빼야 되는 거고 여기는 증빙불비만 뺀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거 잘 처리가 이쪽은 끝났어요. 이번에는 타계정입니다. 타계정. 다른 계정에도 접대비 성격으로다가 해당되는 금액이 있대요. 광고선전비 판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요 자리에 오셔서 광고선전비를 타자로 찍으면 안 돼요. 833 이렇게 꼭 번호를 써야 돼요. 833이 광고선전비거든요. 코드 번호 모르면 요 원장 조회 하셔가지고 여기 물음표 누르셔서 광고선전 해가지고 이 번호 찾으셔야 돼요. 833 이렇게 번호 모르면 코드로 안 넣고 그냥 타자 찍으면 안 나와요. 이 금액이. 그래서 광고선전비 전체 금액이 1,500이에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광고선전비가 833, 833 찍어서 보시면 여기 1,500으로 보이시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요 거래처에다가 증정한 이 금액이 두 번 톡톡 찍어 볼게요. 찍어서 보시면요. 요 성격이 거래처에다가 증정할 전달품이었대요. 그럴 때는 이거는 거래처니까 접대비 성격인 거잖아요. 광고선전비로 넣더라도 그 실질적인 성격은 접대비이기 때문에 요 3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별도로 300 이렇게 만 원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긴 전체 금액인 거고 그 중에 300이 접대비라고 해당 금액을 고쳐주셔야겠죠. 여기다가 300 쓰고요. 밑에다가 300 써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300, 300 써도 아무 문제는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1,500으로 써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 고쳐야 돼요. 왜냐면 이 300만 원이 카드를 법인카드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미사용 아니니까 0 그리고 총 초과 금액 이 부분에다가는 300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 됐지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방금 1단계로 해서 180만 원에 대한 거는 우리 합계 등록에 이제 가보시면 이 합계 등록이라고 하는 곳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은 벌써 이렇게 조정이 다 끝나 있어요. 이 180만 원 사적 경비여가지고 180만 원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인정을 안 해준다. 즉 접대비였다고 하는 얘기는 송금이었다는 얘기죠. 우리 세법에서는 송금이라고 그래요. 비용이라고 안 하고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말했던 것을 법인 조정 쪽에서는 송금이라고 말하는데 송금이라고 하지 않고 접대비에서 실패했어요. 접대비를 인정 못 받아. 이쪽에다가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대비 사적 경비 해갖고 180만 원 이렇게 써야 된다. 지금 그 얘기로다가 180이 온 거고요. 자, 2단계입니다. 이제 2단계. 저기 또 조금 닫고 옆에 이제 갑지로 와야 돼요. 갑지로 와서 보면 방금 작성했던 이 내용이 갑지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군요. 접대비 해당 금액 해가지고 전체 이게 해당 금액이고요. 그런 다음에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인해서 송금 불산입 금액이 280만 원. 280만 원 해서 실질적인 이제 접대비 해당 금액이 이거래요. 자, 해서 여기 지금 잘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기준 금액 초과 카드 미사용까지 여기 들어있었구나. 자, 이거는 지가 이제 알아서 프로그램이 다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여기 해당되는 금액, 이게 접대비 금액이거든요. 접대비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3,600 기본으로 자, 가져가고요. 접대비.
그 다음에 전체입니다. 총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일반하고 특수관계인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 금액의 10,000분의 30으로 일단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일반 것만 계산을 해요. 이렇게 10,000분의 30으로 계산을 해요. 일반 거. 그런 다음에 총에서 일반을 딱 빼시면 그게 바로 요 7번 금액이 특수관계인하고 관련해가지고 요 금액 계산이 돼요.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가 특수관계인 간의 수익금액 갖고 계산했을 때 25,500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거 왜 25,500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왜냐면 전체 총금액이라는 것은 일반하고 특관자 거 싹 더해진 매출 금액에다가 여기 주어진 공식 10,000분의 30으로 해서 이게 전체 금액인 거고 밑에 거가 일반 금액이니까 총에서 일반을 빼시면 그게 특수관계인 거 나오잖아. 이렇게 뺀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한도 금액이라고 하는 이 한도 금액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3,600 하고요. 4번. 그 다음에 좀 내려보시면 6번 해서 6번이라는 것은 일반 거예요. 일반 거. 그 다음에 또 7번 해가지고 7번이 특관자 거예요. 해서 이 특수관계인 거는 접대비 금액을 10,000분의 10밖에 안 해줘요. 다른 것보다 훨씬 조금 해줘가지고 이 세 개 더해진 금액이 요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4,192만 4,778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문화접대비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계산을 별도로 또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480만 원까지 더해가지고 접대비 한도 금액이 요거예요. 이만큼을 접대비 한도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6,100 요만큼을 썼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했다고 초과 금액이 1,523만 9,722원이 나온 거죠. 이거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자 이해를 해주시고 합계 등록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조정해야 될 거가 1단계 사적 경비 이게 나오는 거고 이게 1단계고요. 2단계 신용카드 미사용 이게 신용카드 미사용된 거 2단계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3단계 해서 3단계의 조정하는 게 뜬다고요. 1, 2, 3번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고 밑에 거 보고 여기다 그대로 타자 써주시면 돼요. 이왕이면 접대비자를 써주시고요. 접대비 기준 금액 초과 카드 미사용 이렇게 써도 되고 접대비 카드 미사용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는 품목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편하게 그냥 밑에 거 보고 쓰면 돼요. 280 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득 처분이에요. 소득 처분. 그래서 이 소득 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접대비 소득 처분 중에서 개인 경비로 사용했다. 이 18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처분을 상여라고 해요. 상여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가 되면은 대표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대표자 소득세 낼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겠고요.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이미 나갔어요. 카드로 안 썼어도 카드가 아닌 다른 현금이나 뭐 이런 걸로 지불이 이미 된 상태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뭘로 소득 처분하느냐면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 접대비에서 이 소득 처분 처음에 이거 굉장히 헷갈리시거든요.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쓴 거는 소득 처분을 뭘로 한다고요? 상여. 그렇죠. 나머지는 접대비는 대부분이 다 뭘로 간다고요? 기타 사회 유출.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밖으로 나갔어. 왜냐면 어디 그냥 다 이제 그 접대비 뭐 어디 술을 마시든
어디 가서 꼼장어를 먹든 이미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하고, 이렇게 기타 사유 유출로 찍으면 상대방이 어차피 소득세를 내든 법인세를 내든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조치 취하는 건 없어요. 자, 또 가볼게요. 접대비 한도 초과 215, 239, 722 해서 여기도 뭐가 된다고요?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가는 거고, 마지막 개인 경비 쓴 거 있지요. 이 180만 원은 소득 처분을 상여로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대표의 상여로 잡혀가지고 소득세 계산할 때 세금 더 내야 되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접대비가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때 결산서상의 접대비는 자, 건당 3만 원이 다 초과되면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러한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3만 원 안 되는 애들은 아까도 보셨지, 간이 같은 거 받으셨어도 크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1만 원이었는데 요즘에 3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나와 줄게요. 접대비 하나 끝났고요. 항상 저장하고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낼 때 제가 볼 때요. 이 모의고사 1회는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1번으로 이거 내고 2번으로 이거 내고, 얘네들은 좀 잘 안 나오니까 3번으로 고정자산 이거 나오고 퇴직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법인세 계산하는 거 하나 딱 나오면 아주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좋았을 건데, 여기 문제는요 그런 배려가 없어요. 전혀 배려가 없고요. 요 외화자산 이것도 조금은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접대비는 쉬운 거에 해당하는 거고. 자, 외화자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수행과정 풀이 방금 했죠? 8번. 그리고 불러오는 거 16,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16번에서 180, 15번에서 180 뺐던 거 이런 것들 빼서 우리 화면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 3개가 이렇게 지금 나왔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에서는 자 해서 이 접대비 이 문제 풀면요 7점을 줘. 7점을 주는데 일반 수익 금액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가서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그냥 가는 게 좋겠죠. 뭐 접대비 일반 수익 금액이면 요거 이게 지금 정답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9번이래요. 9번 여기 찍어서 9번이면은 문화접대비 지출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요. 480만 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접대비 12번 한도 초과가 얼마냐 그랬기 때문에 한도 초과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써야 정답을 주는 거예요. 설령 이걸 안 풀었어. 이런 걸 안 풀었어. 안 풀고 이거 세 가지만 맞췄어. 그래도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채점이 이걸로 되니까. 예?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실무 수행평가가 없이 이걸 꼼꼼히 해야지 여기서 틀리면 다 틀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풀다가 나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거라도 하나 쓰면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라도 가서 문화적 대비라도 쓰면 점수 맞는 거죠. 한도 초과 금액은 틀렸을 망정, 이런 거 계산 잘못했어. 이거 틀렸을 망정, 이건 맞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합격이 쉬워진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외화로 가볼게요. 그 소득금액 합계표 작성 안 해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소득금액 합계표 작성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 이미 돼 있어야 돼. 시험 문제 출제에 있죠? 접대비를 내려면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네? 이게 있어. 그거 말고요. 합계표요. 소득금액. 아, 이거 소득금액 합계표. 그쵸? 이거 안 해도 맞았다고 한다고. 이것만 제대로 쓰면. 근데 이 소득금액 이거를 잘 해야, 이 합계 등록이라는 거 있죠? 이거를 네.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맨 마지막 5번 할 때 요거 맨 마지막에
요 법인세 과세 표준 이거 할 때 여기 들어가는 금액 있죠. 이게 틀어지겠지, 이게. 그걸 제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관련되는 걸 물어보면 또 틀리겠지. 그죠?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매화. 자, 우리는 지금 결산이라는 것을, 회계 쪽에서 결산이라는 것을 이미 외화자산 평가라고 하는 것을 세무 이급할 때 몇 번 해봤죠? 네. 예, 자, 그런 상태라고 하고, 자, 좀 해봤다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쭉 오셔가지고, 요겁니다. 외화자산. 자, 들어와가지고요. 종류를 보시면 크게 외화자산하고 외화부채하고 요 두 종류가 나오지 다른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외화자산의 외화 종류는 맨날 달러가 나와요. 달러, US 달러가 나와서 대문자로 놓고 여기다가 US 달러를 찍으세요. 됐죠? 그리고 외화 금액은 3만이라고 써 있죠. 그럼 여기다가 3만 달러를 콕 써주세요. 외화 예상 매출금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때 처음 발생 시 환율은 1,050원. 그래서 여기다 1,050원을 써주시면은 원화 금액으로다가 요 3,150만 원이라고 내 장부에 외화 외상 매출금 금액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쵸?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회계 쪽에서 외화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때 환율이 움직여가지고 얼마 같대요? 회사 적용 환율이. 1,000원. 1,000원. 좋아요. 1,000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내 장부에서는 1,050원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1,050원으로 해놨는데 12월 31일 결산할 때요. 12월 31일자에 1,000원으로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50원만큼 차이 나죠. 50원. 지금 차이가. 1,050원에서 1,000원이니까 50원만큼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곱하기 3만 달러 해가지고 요 150만 원 있죠. 150만 원. 만큼이 150만 원 만큼이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분개를 해놨겠어요? 대변 쪽으로 평가 손실. 그쵸. 대변적으로 안타깝지만 외화 외상 매출금이 150이 빠지고 그리고 차변 쪽에는 외화 환산 손실 났다고 150 이렇게 썼겠죠? 회계 쪽에서? 예. 그랬는데 우리 세법에서는요. 요 기준율을 현재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걸로 평가를 한대요. 1,000원이 아니라 얼마로 평가를 한대요? 1,050원. 그쵸. 이게 세법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050원으로 여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1,050원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00원이었을 때, 요 회계 쪽에서는 자, 얼마가 갔었느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세법 쪽에서는 세법이잖아요. 항상 회계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먼저 하고 왔으니까요. 세법 쪽에서는 여기 1,500원 간다고 1,050원 간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평가 손익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도 세법 속에서는 안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회계 쪽에서 손해난 거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150만 원을 이미 회계 쪽에서 잡았죠. 네. 그랬기 때문에 합계 등록에 보시면 이 지금 송금 쪽으로 해놨단 얘기예요. 송금 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돼 있어. 이쪽으로 돼 있는데 회계 쪽에서 저쪽으로 해놨는데 세법에서는 조정을 해야 돼. 그게 아니다. 지금 150만 원 요 외화 예? 지금 외화 여기다 외화 오타가 나네요. 외화 외상 매출금 여기 지난번에 150만큼이 외화 환산 손실이란 이름으로 손실 처리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니야. 여기다 150만큼 조정돼 가지고 빼주셔야 돼. 여기 있던 거 이쪽으로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놓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이제 대금 받게 되면 정리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보 발생이라고 해요. 유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내, 우리 회사 내에
자, 모여지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산이나 부채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됐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발생으로 딱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회수가 됐거나 그럴 때는 반대편에다가 써서 유보 감소로 해갖고 꼭 없애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다시 한번 봐요. 이거 지금 아직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미리 했어요. 헷갈릴까봐. 자, 하나하나 여기 지금 이 세 개 하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하면.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 했는데 이거 이해되셨어요? 왜 150만 원이 이쪽 송금 불산입됐는지 이해되셨어요? 네. 예, 왜냐면은 회계 쪽에서 지금 비용으로 회계 쪽에서 외화 환산 손실이니까 영업의 비용 쪽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 비용 다른 말로 말하면 세법에서는 송금이지요. 그쪽에 있었는데 요 세무 조정해 보니까 빵이야 빵 하나도 조정할 게 없어. 그럼 빼야 되는 거니까 뺀 거라고요. 송금 불산입으로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다음 또 가볼게요. 밑에다 또 써요. 요번에도 US 또 달러를 넣어요. 자, US 달러.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나중에 가보면 엄청 잘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모의고사랑 21회부터 50 몇 회까지 있는 것 중에서 나중에는 너무 술술술 풀어버려요. 너무 쉽다 이거야. 법인 조정이 제일 쉬웠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외화 장기 대여금 환율이 얼마예요? 1,150원 이렇게 됐었는데 회계사에서 결산할 때 얼마로 처리했대요? 1,000원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150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이 환율이 올라야 지금은 요 자산일 때는 외화 장기 대여금일 때는 이 환율이 많이 올라가야 우리한테 좋은 건데 우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 회계 쪽에서 1050 빠바방 만큼이 지금 손해가 난 걸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네. 그러고 여기가 지금 얼마로 또 바뀌었나요? 세법에서는. 1,050원. 그쵸. 1,050원으로 여기를 바꿔주시면은 얼마가 됐느냐면요. 세법에서는 70만 원만 손해 난 걸로 하면 된다는 거죠. 70만 원만큼만.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손해 난 걸로 했어요? 105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를 빼야죠. 예? 이 차이를 빼면 여기가 빼기니까 어떻게 돼요? 빼기 음수면 양수로 바뀌죠. 네. 그래갖고 차이 나는 거 얼마 차이 나요? 35만 15만 원만큼이 35만 원만큼만 그죠? 35만 원만큼 차이를 빼보니까 마이너스 35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차이를 이렇게 빼보시면은 이게 차이거든요. 차이. 이걸 왜 써야 되는지도 좀 있으면 나와요. 이렇게 빼가지고 보시면 마이너스 150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바로 해버려 볼게. 얘도 많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이 합계 등록 쪽에 보시면은 지금 송금 산입으로 즉 비용으로 105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만 잡으면 되냐면 70만 원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쪽에다가 외화 지금 외화 장기 대여금 해서 얼마만큼을 35만 원만큼을 빼줘야지요. 여기 105만 원 중에서 35만 원만큼을 빼야 얼마만큼이 만들어져요? 70만 원이 만들어지겠지.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이미 만들어진 금액인데 그 중에 35만 원을 빼야 70으로 맞춰진다 그 얘기인 거고 얘도 유보 발생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 그 다음이에요. 자, 또 복귀했고요. 옆에 이제 외화 부채 쪽으로 오시고요. 또 혹여라도 선급금이나 뭐 선수금 이러한 것들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평가 차손익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네들만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US 달러. 넣으셔갖고 금액이 22,000달러고요. 환율은 1,130원입니다. 1,130원.
우리 회사에서는 1,000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지금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30원 차이 나죠. 130원. 네? 이럴 때 갚아야 네. 될 때 환율이 많이 떨어져 버리면 우린 이만큼 안 갚아도 돼. 그죠? 286만 원만큼 안 갚아도 돼. 그래 가지고 이쪽에다가 286만 원만큼을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즉 어떻게 분계가 됐겠어요?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옆에다가 대변에 있던 외화 장기 차입금이 차변 쪽으로 오고 대변 쪽에는 외화, 환산 이렇게 처리가 됐었겠죠. 그랬는데 여기 환율이 얼마래요? 1,050. 예, 1,050원. 그래서 여기 1,050원. 딱 찍어보니까요. 1,050원 찍어보니까 여기 금액이 176만 원이죠. 네. 예. 그래갖고 여기 금액이 176만 원 만큼을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 이제 빼보셔야 돼. 빼서 보시면은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110만 원인가요? 네. 네, 110만 원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자, 한번 또 합계 등록에 가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요쪽 있죠. 요쪽에다가 외화 환산 이익이니까 저 영업의 수익으로 해갖고 실컷 이쪽에다 잡았었잖아. 이쪽에 손익계산서 이익 쪽에 잡혔겠죠. 입금이 네. 결국 수익이니까요. 그랬는데 요만큼만 176만 원만 잡혀야 하다 보니 결국은 110만 원만큼 반대편으로 빼야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외화 장기 차입금 110만 원만큼 쓰시고 이것도 처음 발생한 거면 유보 발생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갚아지거나 했으면 이제 반대편으로 유보 감소로 뺄 거고요. 자, 이렇게 세 건이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과목별로 각각 세무 조정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자, 이걸로 끝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다 작성하신 다음에 갑질을 가보셔야 돼요. 갑질을 가서 보시면 요 단기 손익이라고 하는 게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얘네들 세법상에 있는 금액 있죠, 요거. 여기 지금 176만 원 보이시죠? 여기 70만 원 마이너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네들 합계가 106만 원이라 그 소린 거고 106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얘네들 계산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회계 쪽이 바로 요거예요. 회계 쪽이 여기 회사 손익금 여기 있죠. 여기 회사 여기다가 우리가 금액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 두 개 더 하시고 이거 빼시면 되거든요. 계산기를 써가지고 286만 원에서 앞에 255만 원 딱 뺐더니 31만 원 차이 나죠. 이렇게. 자, 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55만 원이죠. 네. 그래서 286만 원에서 255만 원을 빼니까 31만 원 차이 나죠. 네. 그래서 31만 원을 여기다가 써주기 위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던 거예요. 아까 회계와 세법을. 여러분들도 비대면 시험 볼 때 A4 용지 빈 거 있죠. 빈 거 앞에 책상에다가 비었다고 빈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그 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비춰주면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한 번씩 주변 다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혹시 컨닝 페이퍼 있나? 그래서 빈 A4 용지 2장 정도 앞에 책상에다 놓고 시험 보셔야 돼요. 네. 이런 거 써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 차이 나는 이 75만 원은 결국 여기하고 차이를 말하는 건데 그 차이가 바로 요거예요. 얘네 두 개 더하시면은 금액이 185만 원이고 거기서 110만 원 빼니까 75만 원 차이 난다. 그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세법, 이게 회계 쪽, 그 차이 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요 합계 등록을 딱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 평가손익 75만 원이 나와요. 아까는 안 나왔었는데 여기 있던 갑질 작성하고 나오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합계 금액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여기 지금 두 개를 쓰시고 여기를 써서 이 차이 나는 금액 이쪽이 많으니까 75만 원 쓴 거고요. 우리는 가로 따로따로 이렇게 써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거 평가손익 75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다가 안 적어도 안 적어요. 평가손익 75만 원은 안 적어요. 이 평가손익 75만 원의 의미는 각각 150하고 35만 원 두 개 더하면 185만 원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10만 원이죠.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했던 거 꼬마꼬마 이렇게 우리는 다 이걸 적었잖아요. 머리 좋은 양반들은 위에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하면 돼요. 여기 문제 뭘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외화 외상 매출금 세무 조정 대상 금액이 얼마다? 150. 이해되셨어요? 네. 외화 장기 대여금 자 금액이 얼마다? 35만 원.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외화 장기 차입금 금액이 얼마다? 11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딱 세 개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이걸 나오죠 이게.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두 문제를 끝내봤어요. 두 문제를. 자, 두 문제를 끝냈고요. 자, 내일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할 건데 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하기 전에 항상 연결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바로 요거 하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연결이 돼 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사내에다가 유보를 하는 거예요. 사내에다가. 자, 1년 이상 근속하면은 뭐 나와요? 퇴직금 줘야 되죠. 법정 네. 퇴직금이라는 걸 줘야 하는데 그걸 사내에다가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할 때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대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분개를 해가지고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 줘야 될 퇴직금을 우리 회사에다 충당금으로 모아놓은데 나중에 보니까 요 유보돼 있던 이거를 사내 유보된 금액들을 다 써먹고 빈 깡통만 있더라. 그래갖고 사내에다 유보하는 거는 비용 인정을 하나도 안 해줘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직연금식으로 사외에다가 연금을 들어라. 그렇게 연금을 들으면 100% 비용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하고 같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게 틀리면 위에 게 틀리면 밑에 게 틀리거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더 쉬워요. 이게 쉽고요. 그럼 이건 많이 어렵냐? 아니에요. 그 중에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얘는 한 110 정도.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얘가 조금 더 쉽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여기 있는 조정들은 다 해야 되겠지만 23가지 조정 항목 중에서 지금 오늘 2가지를 했지만 앞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도 살짝 터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하고 외화를 했어요. 외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내일 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도 수업이 네. 있고 모레도 수업이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세무 1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또 7월달 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